안녕하십니까. 계약 해제 시 손금의 귀속 시기와 후발적 경정 청구 기산일에 대해서 판단한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6도 59188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는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2013년 4월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13년 6월 계약 해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해서 지급받았던 매매대금을 전액 매수인에게 반환해서 양도소득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미 신고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2013년 8월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러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매수인은 원고의 계약 해제가 무효라는 이유로 2013년 7월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은 2019년 10월 대법원이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간과세 세목인 법인세에서도 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계약 해제로 인한 손금의 귀속 시기가 당초 입금 산입한 사업 연도인지 아니면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인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계약 해제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발적 경정 청구의 기산일이 계약 해제 통지 시인지 아니면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는 관련 민사소송 판결 확정 시인지 여부입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입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과 두 번째 쟁점인 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인지 그리고 해제 시 손금 귀속 시기에 관해서 기간과세 세목인 법인세에서도 매매계약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손금의 귀속 시기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당초 입금 산입한 사업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외는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계약 해제가 있는 경우에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예외는 납세 의무자가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서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온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인 후발적 경정 청구의 기산일에 대해서 대법원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 청구의 기산일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계약 해제 통보가
계약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형석입니다. 계약 해제와 조세 채권에 관한 판례 및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매수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처분이 있기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이 해제되면 그 부가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에 계약 해제가 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릅니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는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등기가 말소되어도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계약이 해제되면 그 해제를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해서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후에 계약이 해제되면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유사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일락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등록을 한 이후에는 해제하여도 취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게 됩니다. 대법원도 동일한 입장에서 일단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다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 청구에 관한 법리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4년 3월 13일 선고 2012도 10611 판결이 법인세의 경우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 청구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밝힌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에 있어서도 계약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된다고 판결을 하였고, 다만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예외는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시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납세 의무자가 기업 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서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시켜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상 판결의 의의입니다. 대상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법인세와 관련 지방세를 합해서 총 환급세액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조세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소송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의 하나인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계약 해제의 유효 여부에 관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 청구의 기산일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의 확정시가 아니라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시점, 즉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해제 통지의 도달시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효력은 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형성 판결이 아니라 해제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대상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